조성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이 민간 투자자 공모 2달 만에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 서식지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역사관 건립이 전면 중단되면서 역사를 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로공사 공법과 노선을 조정해 예산 1,500억 원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성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민간 투자자 제한 공모를 2달 만에 크게 바꿨는데요.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됐습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100배 크기의 대규모 인공섬인 마산 해양신도시. 창원시는 지난 8월 말 국제 비즈니스 시티를 조성하겠다며 복합 시행자를 공모했는데 2달 만에 갑자기 공모 지침을 바꿨습니다. 당초 일반 상업지역 16.7%, 준주거용지는 38.9%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나 상업지역 면적이 계획된 비율을 초과하면 평가에서 최대 40점을 감점하도록 했었는데 이 기준도 없앴습니다. 사업 제한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좋은 안을 제안받고자 변경 공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돈이 되는 상업시설을 대폭 확장한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당초 공모 계획에 없는 주거용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임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용의도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정말 우리 창원시 어떤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 사업은 약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제출 기한이 내년 2월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창원시가 갑자기 중간에 공모 계획을 바꾼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철새 남하가 시작됐는데요.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에서는 철새 서식지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한 농지 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잿빛 날개와 긴 목, 제두루미가 창원 동읍의 들녘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10여 마리가 월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남저수지 인근 들판은 겨울 철새들의 먹이터. 제두루미가 머문 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지 바로 옆에서도 과거 제두루미의 먹이 활동이 꾸준히 관찰됐습니다.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문혼으로 두기로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기존 산업단지 때문에 서식지는 이미 좁아진 상태인데 이곳에 산단이 새로 들어서면 서식지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제두루미가 반경 최소 500m를 확보해야만이 먹이터로 활용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며 산단에 의해서 반경 1km 정도가 먹이터로부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도 산업단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창원시는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일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가늠할 민간심의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모았는데 양쪽이 비등하다고 경상남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가운데 서식지 보호를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 아픈 역사를 전하기 위해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1년 전 구술자료 발굴을 시작으로 역사관 건립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위안부 인권평화 교육장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영화 상영이나 또 이런 어떤 간단한 체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간만 확보됐을 뿐 전시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각종 문헌이나 기록물, 생존 할머니들의 증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위안부 역사관은 부산과 경기 등 전국 4곳, 경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7%의 위안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역사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경상남도는 역사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검토는 된 바 있었지만 12년 이후로 그 뒤로는 된 건 없었습니다. 경남의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는 지난 2013년 비극의 역사가 젊은 세대에 전해지도록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며 전 재산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자체 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게는 10년이나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경상남도가 도로공법과 노선을 대대적으로 조정해 예산 1,500억 원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천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생림에서 상동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최대 난관은 공장 밀집 지역 1.5km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보상비가 무려 400억 원입니다. 연간 50억 원 미만으로 편성되는 보상비로는 10년이 걸릴 형편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구간을 터널로 설계를 전격 변경했습니다. 터널은 보상비가 필요 없어 공사비를 감안해도 250억 원이 절감됩니다. 예산이 절감되고 또 기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도 확보되고 지역 주민의 편리성이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가 절벽을 따라 난 도로, 바위가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로를 터널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변경된 설계는 강 쪽으로 도로를 한 차로 덧대 옮긴 뒤 절벽 쪽 차로를 낙석구역으로 바꾸는 것. 발상의 전환으로 60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경상남도는 10년 전 설계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8개 사업장의 설계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1,536억 원입니다. 예산의 숨통이 트여 5, 6년에서 많게는 10년씩 미뤄지던 경남 전체 40곳의 도로공사가 동시에 가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장 40개 중에서 20개를 후내년까지 준공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규 도로 사업에는 타당성 검토와 시군의 자부담을 강화해 일단 버리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사업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함양군이 철갑상어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진액과 화장품 등 2차 가공품 개발이 한창인데요. 내년부터는 철갑상어 알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해발 700m 지리산 자락에 들어선 양식장입니다. 1,800제곱미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철갑상어 양식장엔 3만 5천여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차가운 민물에서 잘 자라는 철갑상어에게는 평균 12도 정도로 수온이 유지되는 지리산 지하수가 한겨울 영하 4도까지 떨어져도 양식 환경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 냉수 어종으로서 추운데도 아주 강한 생물입니다. 그리고 함양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키우는 게 차후에 좋지 않겠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과 철갑상어 진액 개발 등의 국비와 군비 등 8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함양군은 캐비아를 활용한 주름 개선 화장품 등 가공품 개발로 철갑상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을 통해 어육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더 높일 것으로 봅니다. 야생동물 보호어종인 철갑상어는 수출입부터 엄격한 이력 관리가 필수. 국내외 거래가 가능한 이력서도 갖췄습니다. 이렇게 작은 철갑상어가 8년이 지나면 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로 줄무늬에 단단한 비늘로 덮인 몸통은 최대 3m가 넘게 자라는 철갑상어. 함양군에서는 내년부터 철갑상어 알인 캐비아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1,4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3세에서 5세 어린이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1,400억 원을 새 출로 편성하기로 해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시도로 예산을 보내 집행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파행을 겪어 경남에서는 당초 예산에 640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됐다가 이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 집행됐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주에 발의합니다. 조례안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창원시가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인증과 상표 등록, 전문 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관련 조례는 전국 39개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경남에서는 아직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육군 39 보병사단 37대 문병호 사단장 취임식이 오늘 함안 39사단에서 열렸습니다. 문병호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1,4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굳건히 지키고 국가 중요 시설을 방위하면서 경상남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병호 사단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해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과 인사 2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로 50살 박모 씨와 의사 70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의사 이 씨 등과 함께 병원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창원에서 이 씨 명의의 요양병원을 차려 지난 2009년부터 5년 반 동안 요양급여 256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옛 위치정보법은 위반했지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힘든 데다 또 기술적 시행착오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등 애플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모아 위치정보법을 어겼다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 정책에 반발해 강요된 정치 후원금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를 빌미로 공무원들에게 정치 후원금 납부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치 후원금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배분되고 있지만 연금법 개혁 등 공무원의 처우는 나빠지고 있다며 무기명 정당 기탁 지정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10주년을 맞아 송전탑 건설 반대 과정을 기록한 백서와 화보집이 발간됩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밀양 송전탑 사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송전탑 공사 반대 과정을 기록한 백서와 화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